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투자 특강 수익을 말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충성 전문가님의 필승 제7기법 모두 기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7기법 중 하나만 마스터한다면 필승 하실 수 있습니다. 11일 테슬라에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또 노벨 문학상의 한 강 작가가 수상하며 출판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SK하이닉스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익을 말하다 진행을 맡게 된 공룡근입니다. 예, 최근의 장세가 상당히 답답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2600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중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면서 거의 9월달, 10월달에서 10조에 가까운 폭탄성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로 10조가 거의 다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 장세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와도 전혀 매치되지 않는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장이 제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급에서 호조세가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좀 호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세 전반을 이끌 만한 그런 업종 테마주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세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무려 24조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세를 조금 이끌었었는데요. 불과 두세 달 만에 10조를 팔면서 수급에서 아주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시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10조가 몰리면서 진짜 대형주 하나를 잡으면서 전체가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10조를 모두 개인들이 10조를 그대로 매수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옛날에 동학개미란 말을 썼는데 삼성전자에서 6만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나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장세가 턴을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더 지지부진한 2500~600선에서 행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은 심리의 게임입니다. 심리의 게임인데 현재 금투세라는 악재가 잠재적으로 물밑에서 존재하고 있죠. 금투세는 정확하게 내용을 일반 개인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비슷하고요. 전체 장세에서 심리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발목을 잡는 금투세라는 악재가 또 물밑에 숨어 있으니 개인들은 더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요. 특히 금투세에 해당이 되는 큰 손들은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금은 정권시장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그런 정책보다는 해외 시장에 비해서 디커플링 돼서 혼자만 빠지고 있는 우리 증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이런 방법을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이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래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소를 시켜준다든지 하면은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투세라는 종합적인 세제를 시행하게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장세에서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이 다 상승할 때 한 1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금투세라는 존재가 상승세 때보다는 좀 더
역방향으로 파괴력을 발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세가 또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되죠.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에서 일정 부분 큰 규모를 이루면서 전체 장세를 이끌고 가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장업종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조선주가 한번 상승할 때가 있었고 또 IT 관련주가 상승할 때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가 다시 한번 장세를 리드했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좀 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한 20%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체 반도체 업종은 전체 시장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세를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는 10% 이상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움직여줘야지 우리나라 장세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장을 이끌고 올 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장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마무리되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마무리되는 타이밍이 돼야지 전반적인 장세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좀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들을 보면은 뭐 장을 이끌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장세에서 나름대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국면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LIG 넥슨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건 아닙니다. 처음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레바논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됐고 지금은 이란과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동 전체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 관련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세부 테마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전기차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우리 전 세계 장세를 이끌어갈 업종은 A, B, C 종목이라고 합니다. A가 AI, B가 배터리, C가 세미컨덕터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전 세계 장세를 이끌어갈 것이고 여기 전기차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상당히 세분화되면서 순환매 양상이 최근에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단가가 한 40% 정도 차지하는 양극재가 있습니다. 양극재 관련주 에코프로그룹,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10% 정도를 차지하는 음극재 대주 전자재료, 나노신 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가르는 동막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동막은 SKC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동막의 비중이 한 전체 가격에서 한 1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이 잘 움직이게 도와주는 전해액 관련해서는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종목들이 있는가를 미리 좀 알고 계시면은 순환매가 지속될 때 이 세부 종목이 좀 떴다가 가라앉을 때 이 종목을 사고 또 세부 종목이 빠졌을 때는 이 종목을 사고 이렇게 순환매식으로 따라가면은 훨씬 수익을 내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배터리 관련해서도 전해액에 관련된 이제 고체 전해액 관련주들이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고체 전해액 관련해서 한 달 전부터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서 4680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부각이 됐죠. 뭐 TCC 스틸이라든지 동원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4680 관련주로 또 최근에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세부 구성 종목들을 미리 좀 잘 학습을 해놓으면은 상당히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장세를 보더라도 일단 일봉 차원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장세를 보더라도 이제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지수를 보면 2500선에서 최근 지지가 되고 있고 2600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2500선의 지지는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700을 언제 뚫느냐 이 문제가 있지만 이건 역시 삼성전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동조화됐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하이닉스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너무 하락만 하고 있어서 들고 계신 분들이 참 매가 타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 88,800원에서 3개월째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종합지수와 삼성전자의 차트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종합지수와 삼성전자 차트가 이전에는 거의 유사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업종 차트는 옆으로 기고 있고 이런 모양이죠. 확실히 차별화된 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히려 종합 차트와 동조화되는 양상, 종합 차트인데 옆으로 기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향후에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의해서 종합지수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AI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두세 달 전에 있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다시 시가총액 2위로 나서고 1위를 넘보는 미국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이닉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만 보면 삼성전자는 실적이 쇼크였지만 하이닉스는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00조의 삼성전자와 130조의 하이닉스가 얼마나 갭을 줄여나가느냐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이끌어 나갈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틈새 주식들로는 오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으로는 노벨상 관련주들이 있죠. 노벨상 관련주들이 뭐 시장을 좌우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별 테마주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노벨상에 의미를 두냐고 하면 우리나라가 K-뷰티, K-뮤직, 뭐 K-푸드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계속 점령을 하고 선두로 치고 나가고 했습니다만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901년에 노벨상이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는 재능 분야에서는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작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라고 하죠.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학 분야에 있어서 이제 좀 K-문학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돌이켜보면은 박세리가 LPGA에 처음 진출했을 때, 그리고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했을 때, 그리고 BTS가 빌보드에서 탑을 차지했을 때 이후로 우리나라 문화적인 진출이 아주 빨라졌죠.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우리나라 문학의 세계화의 전기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세 흐름을 보면은 관련 주식들이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예스24, 어제 같은 경우는 예스24가
사이트가 불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문이 많았다고 하죠. 예스24가 바로 점 찍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제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예스24보다는 밀리에서제입니다. 예스24는 사실 오프라인 인쇄된 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진이 되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밀리에서제는 그냥 다운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밀리에서제가 차후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진정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장세는 오전에 금융주 그리고 뭐 금리 하락했다는, 우리나라가 3년 2개월 만에 금통위 금리를 하락했죠. 0.25%를 하락해서 3.5에서 3.25%가 됐는데요. 금리 하락에 따른 지에서건설 중심의 건설주가 잠시 반등했습니다만 오후장을 보니 다시 밀려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오후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겨우겨우 지수를 바치는 그런 모양이네요. 오전에 6만 원 이상에서 놀았지만 장세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현재 59,400원, 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세가 언제 턴할 것이냐. 머지않은 장래에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을 내면서 전반적인 장세를 틀어주는 그런 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런 장세, 그리고 전기차의 캐점이 마무리되면서 전기차주들이 순환매가 나타나는 양상, 이런 장세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방산 관련주라든지 노벨상 문학 관련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중간중간 틈새 업종 장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핵심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식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는 손실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어렵지만 뭐 쉽지도 않은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주식을 너무 쉽게 접근한다.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장점이 유동성이죠. 언제든지 환금을 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역설이 있습니다. 너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잦은 환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참고를 하시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릴 텐데요. 주식이 무슨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주식은 주식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이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주식은 실물에 상장된 회사를 잘게 쪼개서 거래가 되도록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실제 회사와 전혀 관계없이 수치만, 통장에 수치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찍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아니고 실제 공장들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조라고 하면은 이 100조짜리 공장이 삼성전자의 가치가, 이 부동산이 100조에 해당하고, 이 100조짜리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지금 6만 원에 거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100주 천주를 들고 있으면 최소한 삼성전자라는
실물 부동산의 0.01%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주식은 삼성전자의 그대로의 부동산에 쪼갠 대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뭐 빠진코나 이런 것처럼 그냥 수치만 거래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식은 실물 회사를 그대로 나타낸 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을 만약 1억 정도 산다.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사시죠. 어디 땅을 사야 될지를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시고 인터넷을 막 찾아보시고 주변에도 알아보고 어디가 개발이 될지 어느 땅이 좋을지 그리고 그 땅에서도 어느 부분을 살지에 대해서 몇 달을 걸쳐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해서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거기 좋아? 누가 좋다 하네 덜렁 매수하죠. 주식을 그렇게 매수하시면은 10중 8구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처럼 답답하게는 아니지만 그나마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까? 그리고 부동산의 전체적인 시황이 앞으로 올라갈까?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일까를 먼저 보죠. 그러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세가 좋으면은 투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까? 수도권이 좋을까? 아니면은 당진 신도시가 개발된다는데 당진이 좋을까? 아니면 저 아래쪽에 기장 신도시가 좋을까? 이런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시장에 수천 개 종목이 있는데 과연 어느 업종이 차후에 비전이 있을까? 어느 업종이 개발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비전이 있을까? 전기차가 비전이 있을지? 건설이 있을지? 금융이 있을지? 이런 파트들을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파트가 업종이 선택이 되면은 이 개발지에서 만약에 당진이라고 하면 이 개발지에서 어디가 중심 상업지구가 될까? 어디가 일반 상업지구가 될지, 근린생활지구가 될지, 주택지구가 될지 이런 고민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서 만약에 반도체라고 하면 이 업종에서 중심 상업지구에 해당하는 종목이 어느 종목일까? 하이닉스일까? 아니면 삼성전자일까? 주성 엔지니어링일까?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부동산처럼 상당 기간 답답하게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10중 8구는 부동산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식은 부동산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은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요. 주식도 과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은 노름판이야, 투기꾼이야, 주식하는 것들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워서 침 뱉깁니다. 주식을 하실 때 다들 워런 버핏처럼 정말 현명한 투자자가 돼서 엄청난 수익을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데요. 돈 꼴려고 주식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보자고 주식을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 사기꾼이야, 주식은 다 사기야, 투기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그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기고 사기고 재수니까 그냥 툭 던지면 되는 거지 이 주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투기가 아니고 과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도 있고 순간적인 변동성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의 가치는 결국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수렴한다. 결국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이다. 하이닉스의 가치는 현재 130조고 SKC의 가치는 현재 5조고 에코프로의 가치는 현재 15조고 이런 식의 가치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 실적을 더하고 현재 경영 환경을 더하고 미래 비전을 더해서 나타나는 게 주식이고 그런 것들이 다 밸류에 수렴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과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이 과학이라고 보면 주식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그 밸류보다 지금 시가총액이나 가격이 낮은 종목은 매수를 하고 그 밸류에이션보다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 분석입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요. 기본적 분석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현재 시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 분석은 그 가치에 먼저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 가치는 선행성 지표,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행성 지표인 그 가치,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 가치를 알아내느냐를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뭐 만드는 회사냐,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은 반도체 회사기도 하고 휴대폰 회사기도 하고 가전제품 회사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회사기도 하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비전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 지금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될까? 총자산 중에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 중요한 비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PSR, PER, PBR인데요. PSR은 매출액이 향후에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가 어느 상태냐. 향후에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주가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고요. PER은 현재 수익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냐. PBR은 현재 자산과 관련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PSR과 PBR은 상당히 객관적 지표라고 보고요. PER은 조금 주관적 지표입니다. PER은 분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PSR이나 PBR은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서 항상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자료죠. 특히 PSR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에코프로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죠. 10배, 뭐 한 100배 가까이도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요. 에코프로가 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당시에 2023년 상반기에 25,000원에서 30만 원까지 갔을 때 15배가 올랐죠. 이 당시에 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PSR입니다. PSR은 성장성을 나타내죠. 매출이 몇 배씩 이제 매년 성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PSR을 보면 아래쪽에 매출이 성장하니까 위쪽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종목을 볼 때는 매출의 성장성 PSR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표는 제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겉핥기식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물론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참고만 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에 너무 매달리면 항상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 지표다. 21일선은 20일이 지나고 나서 나는 차트의 모양이고 5일선은 5일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차트의 모양이다. 그래서 너무 기술적 지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단지 기술적 지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판단하는 일반적인 모양의 기술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정배열이라든지 21선을 타고 간다든지 바닥이 다져진다, 골든 크로스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지표보다는 기본적 분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시는 이 주식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좀 컴플렉스 돼서 그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거기서 오늘 금통위에서 3년 2개월 만에 우리나라 금리를 0.25% 인하해서 3.5에서 3.25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주식이 금리와는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금리가 하락하면은 과연 주식은 어떻게 될까? 금리가 하락하면은 어느 주식이 움직일까? 그럼 금리가 하락함에 따른 호재와 악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이런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오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오르면 대체로 우리는 따라오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최근에는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또 중국 시장을 그렇게 관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글로벌 시장, 기타 재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최종 주식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이 있습니다. 직접적 요인은 수급입니다. 수급은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시장가는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시장가는 내려가고 그래서 수급의 균형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와 팔자가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되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나쁜 주식이라도 한 달 뒤에 망하는 회사라고 해도 사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아무리 내용이 안 좋아도 사자가 계속 있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좋고 다음 달에 매출 1조가 발생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팔자가 많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수급인데 시장 가격을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이 23일 연속 10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그래도 9조 이상 순이익이 나고 1년에 순이익이 40조 가까이 나는 회사인데 3, 40조가 나는데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괜찮은 회사인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야 되니까 종합지수가 올라와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만 전자가 깨지고 6만 전자가 깨지고 오늘 다시 5만 전자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수급이 직접적으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간접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재료라든지 글로벌 정시라든지 관련 업종의 움직임이라든지 매출의 구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수급에 참여하게 만들므로써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작년에 에코프로처럼 차후에 5조, 10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투자자들이 이 주식은 상당한데 그러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에코프로가 2,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상당히 오르겠는데 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올랐다 싶으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죠.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매출의 규모를 보니 이건 2배 더 가야 돼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외의 재료들은 직접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수급에 의해서 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10% 이상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수급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권 시장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정보들이 어떤 정보는 쓸모가 있기도 하고 어떤 정보는 쓸모가 없기도 한데요. 이런 정보를 그냥 저건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아니 저 이상한 정보야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정보가 존재하는 복합된 시장이고요. 그 정보들에 의해서 걸러져서 시장의 주식에 좋게 반영이 될지 안 좋게 반영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종목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아니 그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게 있냐, 저 사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네, 저런 정보면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보를 접근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을 초기에 사실은 뭐 10만 원, 20만 원 할 때, 몇만 원 할 때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비트코인이 차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무시한 사람도 있고 간과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 일부분은 그 당시에 가치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최소한 몇백만 원일 때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그만큼 대박이 나서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정보든지 간과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 정보 중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시장에 영향이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따라서 옛날에는 정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곤 했습니다.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기관 투자자나 적극적인 정보 라인이 있는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일반 개인들은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전과 SNS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TMI, 너무 많은 정보들이 시장에 넘쳐나다 보니까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가려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면 차후에 수익이 나는 그런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정보들을 누가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수익이 좌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도 업종과 주도주에 집중하라. 주식시장에 수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수천 가지 종목 중에서 진짜 내가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돼? 뭐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 같으면은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딱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주식을 하는 경우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어느 종목이 어디에 해당하고 어느 종목은 어디에 해당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테마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차후에 어떻게 매매를 할지에 방향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도 업종이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옛날에 현대중공업을 한번 매매를 보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또 100만 원까지 갔었죠.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최소한 주도 업종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에코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코프로가 3만 원 할 때 3만 원을 사서 4만 원에 팔더라도 에코프로에서 계속 놀아야 돼요. 에코프로에서 계속 놀아야 되고 아니면은 에코프로와 비슷한 뭐 엔캠이라든지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업종에서 놀아야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손실을 안 봅니다. 그리고 계속 들고 가면 좋지만 중간중간에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손해를 안 보고 지속적인 이제 수익이 누적 수익이 가능한 거죠. 이 주도 업종에 있지 않고 좀 전혀 주가 상승세와 관련 없는 업종들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늪에 빠진 것처럼 외톨이가 되는 기분입니다. 나만 계속 이래.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주도 업종에서 놀아야 된다. 주도 업종에서 놀아야 되고 가능하면 그 주도 업종 내에서도 주도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 그 주도 업종을 어느 종목이 선도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세세한 이런 뭐 기본적 분석의 비율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의 방법이라든지 시장의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보면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 내용들을 실행하기가 그만큼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항상 체화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 우선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은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어디가 개발 계획이 될 거고 그 개발 계획에서 어디가 중심 상업지구가 될 거를 미리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된다. 그만큼 신중하게 부동산에 우리가 1억, 10억을 투자하듯이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주식은 과학이다. 주식은 투기 아닙니다. 주식은 빠진거 아니에요. 주식은 막 던지는 그런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은 투자의 대상입니다. 투자의 대상이고 실물 가치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정직한 투자로서 밸류에이션 중심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되고 싶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수익을 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 대한 가치가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만 기본적 분석이 그 진정한 가치다, 선행성 지표다.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 지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고 주기적인 단기 매매할 때 그리고 중기 매매할 때 참고만 하시면 되고 밸류에이션의 가치는 기본적 분석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심리고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주식시장은 정보의 보편화로 인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빠르게 주식에 녹아듭니다. 그래서 금리와 주식과의 관계, 글로벌 시장과 주식과의 관계, 향후 실적과 주식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직접적 요인은 수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고요. 그 외에는 다 수급을 자극하는 간접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23일 동안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6만 원이 깨진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정보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정보 필요 없어. 이건 뭐야?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그 정보 중에서 정말 주식에 필요한 이런 정보는 무엇일까를 골라내고 그것을 팩트 체크를 하셔야지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식을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주도 업종에서 놀아야 되고 그 주도 업종에서도 주도주에서 가능하면 놀아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시황이라서 다음 주에 대해서 잠깐 전망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종합 증시는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외국인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느 순간 삼성전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역시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이쪽 업종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에서도 차후 게임 체인지라고 불리는 유리판 글라스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SKC라든지 JNTC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 나누면서 우리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